여러분, 오늘 이 물건은 낙찰을 받기만 한다면 바로 돈방석입니다. 제가 너무 허풍이 심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이제부터 확인시켜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이 경매 물건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중심 생활권 2019년 사용 승인된 신축급 원룸형 다가구 주택 보네르빌입니다. 총 22실로 구성된 이 건물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와 시흥대로가 맞닿아 있어 입지와 교통, 그리고 임대 수요 모든 면에서 실속형 투자 1순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건 감정가 24억 6,700만 원짜리 신축급 건물이 무려 12억 6천만 원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5차 최저가 51%까지 하락한 현장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세대가 대부분이라 인수 영원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신축급 건물을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서울권 신축급 반값 건물 투자라는 이름의 기회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만 9238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로 78길 40, 옛 주소로는 독산동 185-3번지,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는 24억 6,738만 8,960원, 그리고 이번 5차 최저 입찰가는 무려 절반 이하인 12억 6,300만 원, 감정가 대비 51% 수준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2,633만 300원, 사건은 2024년 5월 17일에 접수되었으며 채권자는 주 모씨, 채무자는 박 모씨, 청구 금액은 약 10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서울 신축급 다가구를 반값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22실로 구성된 신축급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물 이름은 보네르빌입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원룸형 세대, 4층에는 주택 1가구와 원룸 1실, 총 22세대가 모두 구분된 출입문을 갖춘 완전 독립형 구조입니다. 지하 1층에는 원룸 사실, 1층에는 원룸 사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각각 6실씩, 4층에는 2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옥탑에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보일러실과 다락 공간이 있으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외벽 마감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건물의 준공일은 2019년 11월 11일, 아직 6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준신축급 건물로 확인됩니다. 실제 현장 확인에 따르면 공부상 일부 호실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사용은 전부 주거용 원룸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는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루어진 실사용 형태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모든 세대가 개별 계량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효율도 높고 명도 시에도 구조상 리스크가 적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면 이 건물은 서울 금천구 독산로 78길, 즉 금천문화센터 남서측의 조용한 주거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약 6m, 차량 진입이 원활하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포장도로로 진입성이 좋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생활형 원룸 밀집지대입니다. 주거 수요층이 탄탄하고 특히 인근에는 시흥대로, 남부순환로, 금천문화센터, 시흥IC 등이 인접해 있어 입주자 이동 동선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직장인 1인 세대 수요가 꾸준하고 원룸형 공실률이 낮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1층 근린시설은 현재 사무실 형태로 사용 중이며 외부 간판 및 도로 접근성도 좋아 상가나 관리실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약 23대 가능하며 인근 노상주차 여유 구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19년 신축급, 총 22세대 원룸형 다가구, 교통생활 편의시설 우수, 임대 수요 탄탄,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물건입니다. 서울권에서 이 조건을 이 가격에 만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제 3단계에서 이 건물의 권리관계와 세입자 구조, 인수금액이 영원이 되는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진짜 핵심,
권리관계의 흐름과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 건물의 최초 소유권은 2020년 2월 28일 송이 외 한 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부산 NPL 대부 주식회사가 근저당권 14억 3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즉 낙찰 후 소유권을 깨끗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전입일이 근저당 이전인 세입자 최302호 전입 2019년 12월 2일 확정 2019년 11월 18일 보증금 1억 3천만 원 유일하게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입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완료했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금으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수 금액은 0원입니다. 임사 101호 전입 2020년 3월 6일 확정 2020년 3월 10일 근저당보다 약 일주일 늦게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없음 소멸 확정입니다. 즉 근저당 이전에 들어와 실제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세입자는 한 명도 없으며 유일하게 근저당보다 앞선 최세입자 역시 배당을 통해 전액 보전되기 때문에 실질 인수 금액은 완전 0원입니다. 근저당 이후 전입자 나머지 17명의 세입자들은 모두 2020년 6월 이후 전입 확정일자도 2021년 2024년 사이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모두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된 임차권이므로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며 낙찰과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전입자 중 일부는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 미기재 또는 실제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상 세입자 4명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명도 시에도 점유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 리스크 요약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없음 근저당 이후 전입자 전원 소멸 유일한 근저당 이전 세입자 1명도 배당으로 전액 보전 점유 불명확 세대 4명 실점유 확인 시 명도 협상 가능성 낮음 즉 명도 난이도는 하수준 실질적인 인수금액 0원 즉시 명도 협의 가능한 완전한 클린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2020년 2월 28일 근저당 이후 전입 세대 다수 대항력 세입자 전무 인수금액 0원 명도 부담 없는 완벽한 실투자형 경매 물건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자들 중에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입자와 그 금액을 모두 정리해서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나중에 낙찰을 받고 명도하실 때 기묘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실제 자금 구조, 즉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그 현실적인 금액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5차 최저입찰가 12억 6,3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 지구로 유지 중입니다. 따라서 기본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1주택자 기준 4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원칙 유지, 단 실거주 목적일 경우 일부 예외로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가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은 낙찰가의 40%, 즉 5억 532만 원, 나머지 60%인 7억 5,798만 원은 낙찰자가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세금과 부대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이므로 1주택자가 서울에서 추가로 매입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8%,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붙어 총 8.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낙찰가 12억 6,330만 원의 8%는 1억 1,006만 원, 지방교육세 10%는 1,100만 원, 합계 1억 210만 원이 취득 단계에서 바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다음은 부대비용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등기인지 등본 등 재반 비용 약 2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세금과 부대비용 합계는 1억 237만 원, 즉 약 1억 24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현금은 얼마일까요? 낙찰가 12억 6,330만 원 중 은행 대출 40%를 제외한 자기자본 7억 5,798만 원, 여기에 세금과 부대비용 약 1억 240만 원을 더하면 총 필요 현금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5억 532만 원에 대한 연이자 4%는
연 2021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68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형님이 직접 투입하는 자기 자본 7억 5,800만 원의 기회비용 역시 4%로 계산하면 연 3,031만 원, 월 약 252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이 물건을 낙찰받는 순간 매달 은행이자로 약 168만 원, 기회비용으로 약 252만 원, 합쳐서 약 420만 원의 자금 비용이 생깁니다. 2단계까지가 바로 이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실제 비용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찰가 12억 6,330만 원, 대출 40% 5억 532만 원, 자기자본 60% 7억 5,798만 원, 세금 및 부대비용 약 1억 240만 원, 총 투자금 약 8억 7천만 원, 월 이자 비용 약 420만 원. 이것이 바로 서울 금천구 신축급 다가구를 반값 수준으로 매입했을 때 실제 들어가는 순수 지출 구조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힘드시죠? 하지만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내 돈 약 8억 7천만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부족하시다 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꼭 낙찰받은 뒤에 이어서 설명할 전세 보증금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럼 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은 저축은행 등 이자가 높지만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돈 되는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 혹은 다른 좋은 경매 물건 소개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아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돈 되는 좋은 물건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낙찰자가 이 건물을 인수했을 때 통장에 어떤 현금이 남는가를 보여주는 실전 구조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감정가 24억 6,700만 원이던 신축급 다가구 주택이 반값인 12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건물을 40% 대출로 낙찰받는다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약 5억 532만 원, 그리고 본인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1단계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 전액 상환. 현재 세입자 보증금 총액은 14억 500만 원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이 보증금이 현금 흐름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이 중 일부로 은행 대출금 5억 532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남는 금액은 8억 9,968만 원, 즉 약 9억 원입니다. 2단계 자기자본 회수. 이제 남은 9억 원으로 본인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금은 세금, 법무비용 포함 8억 7천만 원. 전액 회수 후 남는 돈은 약 3천만 원. 그 순간 이 건물은 무차입 상태가 됩니다. 즉 은행 빚도 없고 자기 돈도 다 돌아왔으며 건물은 온전히 형님 손에 남습니다. 3단계 남는 건물에서 매달 월세 수익. 이제 남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순이익입니다. 현재 세입자 월세 총액은 215만 원, 215만 원. 대출도 없고 유지비도 없습니다. 즉, 이 금액 전부가 순수익입니다. 월 순이익 215만 원. 연 순이익 2,58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제가 처음에 돈방석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조사한 세입자의 수는 19분, 하지만 여기에 미상이 4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은 임대할 수 있는 세대는 모두 22가구입니다. 그럼 현재 모두 7세대가 더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조사된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다시 확인해보면 매우 보수적으로 봐도 1세대당 1,100만 원의 보증금은 최소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합해서 7,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조금 전 계산한 남은 금액 3천만을 더 합하면 모두 1억 7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이자를 많은 주는 신협이나 금고에 예금해 둡니다. 그리고 년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428만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35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월세 215만 원과 이 이자를 합하면 240만 7천 원이 됩니다.
결론은 내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물론 투자금 일부가 들어가지만 이미 이자로 상쇄하였기에 순수 월 수익이 24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매월 240만 원이 꼬박꼬박 내 계좌에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넣어둔 1억 700만 원. 이 돈은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유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세입자가 방을 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돈이 없어지면 또 이 건물은 경매에 나가야 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또 안타까운 세입자들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지난 후에 매각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수익이 생겼을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낙찰받은 뒤 3년이 지나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했을 때 과연 얼마의 수익이 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24억 6,7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12억 6,300만 원이었고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취득 금액은 약 13억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의 경우입니다. 3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11억 2천만 원 중 약 24%인 2억 6,800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8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41.8% 수준으로 실제 납부 세금은 약 3억 5,60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결국 순수익은 7억 6,400만 원, 즉 투자금 8억 7천만 원 대비 약 88%의 수익률입니다. 3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약 29%의 수익률이죠. 서울에서 그것도 신축급 다가구 주택을 반값에 낙찰받아 이런 수익을 낸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 그 이상입니다. 서울 반값 신축 투자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개인보다 훨씬 높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죠. 따라서 낙찰가 12억 6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만 약 1억 6,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즉, 총 투자금은 약 14억 3,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후 바로 감정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약 10억 3,500만 원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별 차등 적용되지만 이 경우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2억 7천만 원, 결과적으로 남는 순수익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처럼 수익금 자체는 비슷하지만 투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 53%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므로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켜 다음 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면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보유 기간이 짧고 세금 계산이 단순해 빠른 회전형 투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인은 세금 혜택으로 수익률이 높고 법인은 회전 속도로 효율이 높다. 이 건물처럼 감정가 절반 이하에 낙찰받을 수 있는 신축급 물건 그리고 인수금액이 0원에 가까운 클린한 구조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쿵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급 다가구 주택 보네르빌의 완전한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